자, 이번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자신의 저서 출판 기념회와 간담회를 최근에 가졌습니다. 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목이 집중됩니다. 좀 소개해드릴까요?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상태. 북내외적인 위기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제 책임도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이것은 미국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외교 여러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자, 저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저런 메시지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치 행보에 예.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다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책임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이제 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는 안 보이십니까? 그럼 하여튼 저렇게 쓰면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일 수도 있고, 그죠? 과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네.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예. 뺏긴 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 정부의 의미할 수도 총리로서, 있고, 예.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문장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미중 관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게 우리나라의 기조였어요. 네. 우리는 한미 동맹이죠. 미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예. 강력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외교적으로 일방주의를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고요. 네. 경제 교역 규모나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중국을 그야말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드에 의한 소위 말해서 이제 보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당해봤잖아요. 네. 그 큰 보복 아니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난리가 났었고요.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이 해야 될 얘기인데 정상 간에 미중 정상 간에 만났을 때에도 하기 어려운 얘기. 네. 그게 뭐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예. 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냥 가장 예민한 부분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굳이 선두에 서서 그냥 찔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위치, 경제 상황, 또 안보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에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성의 있게 해왔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G2 경쟁 속에서 중국 견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적 가치가 점점 높아져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나 이런 등등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도 조금씩 일본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온 과정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도체 공격하고 무역 보복, 경제 보복 했을 때 우리가 지소미아 갖고 또 대응하고 막 이랬을 때도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적 특수관계 이런 것을 이해해달라고 미국을 계속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후폭풍을 대한민국이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예. 그래서 파병을 하나 하더라도 혹은 미국과 어떤 대응을 하나 하더라도 전형적인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거든요. 거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함부로 끼게 되면은 우리 이제 경제적 피해 특히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란을 그냥 적의 적으로 네. 규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은 강화해야 되나 그걸 미국의 입장을 선두에 서서 그것을 대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라고 그것을 미국의
미국이 강력하게 예. 파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나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미국이 세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미소만 줘도 알아서 그걸 다 풀어버렸으니 통탄할 노릇이고요. 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몹시 우려스러운 외교안보적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상황 참 힘의 균형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외교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최근에 아쉬운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말씀 맞으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중국은 뭐 평가가 그렇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권위적 통치를 하고 네.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의 특징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철수키로 했다거나 네. 러시아도 권위적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 뭐 다음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차단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거는 조치를 취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매우 단선적이고 예. 위험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 신간 얘기하다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출간과 동시에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 4위가 됐네요. 4위면은 좀 기대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치인들이 책을 낸다는 건 정치 재개한다는 의미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그렇죠. 예. 유시민 작가를 빼고는 대부분 이제 이 정치를 재개할 때 네. 혹은 어떤 선거를 준비할 때 보통 책을 내죠. 예. 뭐 전직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내는 것 빼고는 그거하고는 좀 보통 이제 다른 출발을 거고요. 알리는 예. 출판 기념회 하면서 과연 실물 정치에 등판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조기 등판론 등이 솔솔 나왔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내년 총선 지금 10개월쯤 남았는데 어떤 역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예. 총선을 담당하지 못하고 다른 변화된 체제로 비대위라든가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전당대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0개월 전에 대표가 유고되거나 이러면은 전당대회를 하고 10개월 이내는 뭐 비대위로 가거나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네. 이낙연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총선의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네. 이재명 대표와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그 대표 주자를 대한 총선을 치르는 대한 대표를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치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당이 갈라지고 예, 쪼개진다 분열되고 이거죠. 이것이 예.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선에서 지고 미국가 계시다가 귀국해가지고 총선을 감당한다. 예. 이재명 체제에는 실각을 한다는 의미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고 힘의 역학관계상이나 또 정치의 본령상 이재명 대표가 실각하고 바로 경쟁자였던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